안녕하세요, 웅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코레일이에요. 코레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뭐 진지게 준비하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워낙 많은 규모의 좀 채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가벼운 느낌으로라도 좀 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코레일 필기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간략하게 또 역시 준비하는 그런 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 내용부터 좀 볼게요. 코레일이 이제 인원이 정말 많아요. 1057명 뽑습니다. 이 중에서 보면은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 공개 경쟁 채용 817명 중에 특히 그 중에서도 사무영업 일반 쪽에 관심을 가지고 넣으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나머지는 전부터 뭔가 어떤 자격증이나 이런 걸 가지고 뭐 수송, 뭐 이제 운전 이제 저런 쪽에다가 이미 아마 맞춰 주셨겠죠. 그랬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일단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요게 한산흥입니다. 요번에 대행사가요. 코레일이 지금 대행사가 3년 동안 계속 바뀌고 있어요. 한 개 대행사를 끼고 가는 게 아니라 대행사가 뭐 휴노로 갔다가 뭐 인크루트로 왔다가 그다음에 이제 한산흥으로까지 오는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에 휴노, 23년에 인크루트,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24년에 한국사회능력개발원 이렇게 오고 있고요. 요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다 보니까 뭐 당연히 뭐 다들 협상하겠지만 이제 이 방식이다 보니까 우리가 나라 장터에서 찾기가 좀 힘들단 말이죠. 어쨌든 그래서 한국사회능력개발원이 이번에 이제 대행을 맡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필기 준비할 때는 여기 유형이 어떤 건지를 좀 보는 게 필요하겠죠. 그 내용 뒤에서 준비했고요. 한국사회능력개발원의 유형이 어떤 거냐인데 휴스테이션 있죠. 휴스테이션도 대행사인데요. 휴스테이션이랑 한산흥이랑 둘이 같은 문제 유형입니다. 출제 유형을 같이 해요. 같은 곳에 출제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휴스테이션에서 하든 한산흥에서 하든 문제 유형 똑같이 나오는 건데요. 23년 기준으로 보면요. 서울교통공사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23년에 코레일을 했으면 코레일을 볼 텐데 그게 아니라 가장 최근에 시험을 치렀던 굵직한 회사 서울교통공사가 있고요. 서울교통공사 휴스테이션이 했으니까 한산흥 유형인데요. 이때 모듈형 45%, 피셋형 55% 나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피셋형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론 공부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그걸 이제 모듈형 자료집이라고 하죠. 직업기초능력평가 자료집이요. 그래서 기본 이론보다는 응용 이론이 훨씬 더 많이 나왔으니까 기본 이론 공부한 걸로 끝내면 안 되고 우리 산업인력공단에서 나온 예제집 있죠. 그런 것들 보고선 조금 더 이제 확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료집만 볼 건 아니다. 예제집 같은 것도 좀 봐야 된다. 그거고요. 문항 난이도 자체는 중이라고 좀 평가를 하는데 서울교통공사가 문항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시간 대비 난이도로는 좀 이제 상급까지로 평가를 받는 그런 시험이긴 했습니다. 이게 코레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코레일 같은 경우에도 50문항을 60분 동안 볼 거니까 똑같이 문항 자체는 괜찮았어. 근데 내가 시간 조절을 못했어. 라는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뭘 하셔야 되냐면 문항 이해로 끝내시면 안 되는 거고요. 시간 대비해서 문항 풀어내는 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날 가서 긴장 바싹하고 풀면은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가기 전부터 모의고사는 시간 내에 푸는 걸로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플하게만 얘기하면 이론형 나오고 응용형도 나오고 그래서 피들형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전체에서 필기의 비중이 5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필기의 허들을 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다 선발할 때 이제 나중에 다 합쳐 선발할 때 필기가 50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거를 좋게 생각하면 내가 실수를 4만큼 해도 2만큼밖에 반영이 안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좀 약간 다른 방식으로 필기를 정말 잘 봐두시면 뭐 실기나 면접에서 조금 감점이 있더라도 필기가 이거를 당연히 커버해 줄 겁니다. 50%예요.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 필기 중요한데 필기가 언제냐? 사실 이제 오늘 날짜가 이게 뭐 벌써 15일. 근데 지금 보름은 조금 더 넘게 남긴 했어요. 4월 16일이 아니 4월 6일이니까 뭐 한 20일 정도 남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주 정도 남아 있습니다. 3주 정도면은 충분히 해볼 만한 공부예요. 게다가 코레일은 문제집들이 정말 많이 아주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교재도 잘 나와 있으니까 준비 잘 하시면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그리고 요 코레일 이제 그러면 시험 문항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코레일 OMR입니다. OMR에서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전공 NCS 구분 없이 60분 동안 한 번에 다 같이 볼 겁니다. 앞부분에 전공이 25문항이 일단 끼고요. 그 다음에 26번부터 NCS가 시작이 되는데 처음에 9문제가 의사소통 능력으로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의사소통은 9문제 나오겠죠. 그리고 수리 능력 같은 경우에는 코레일은 응용 수리를 내고 있어요. 그게 2문제일 때도 있고 3문제일 때도 있습니다. 일단 직전 기준으로는 3문제
나왔고 그다음에 나머지 자료 해석이 5문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문제 해결 능력으로 나와요. 이 문제 해결이 작년에는 되게 쉬웠다는 평이었고 그 전년도엔 좀 어려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대행사에 좀 경향을 따라갈 테니 대행사에서 보통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거 어떻게 출제하지? 이 정보가 되게 많이 중요할 겁니다. 이 뒤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전체적인 난이도는 어떻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간급입니다. 그래서 너무 고난이도 문제집 따로 푸실 필요 없고요. 그냥 기본서, 대표 유형서 이런 거 기준으로 풀어주시는 게 좋은데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서 봉투 모의고사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많아요. 시중에. 그리고 문제집들의 퀄리티가 나쁘지 않습니다. 다 괜찮거든요. 뭐 그 와중에 조금 더 규모가 큰 출판사일수록 퀄리티가 조금 더 좋더라고요. 적어도 작년, 재작년 기준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제집 선정하실 때 그냥 베스트셀러 상위로 보는 것보다 베스트셀러 상위 중에서도 좀 이름 있는 출판사, 여기서 이름 있는 출판사의 기준을 딱 드릴게요. 인강도 있는 출판사 정도의 기준을 드릴게요. 그럼 몇 개 정도 좀 나누시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 난이도 그렇고요. 필기 커트라인은 대략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부터 정답률을 이거에 맞추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기통신은 57점에서도 컷이 나왔지만 수도권 사무는 82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무직들이 가볍게 넣어보는 것이라면 점수 되게 높게 잡으셔야 돼요. 필기. 그래서 가볍게 넣어도, 그러니까 가볍게 공부해도 될 거다라는 건 특정 직군 직렬, 뭐 운전, 수송, 뭐 이런 데에서도 이제 자격증도 있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뭐 실기도 봐야 되고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해 주세요. 커트라인은 행정 쪽은 낮지 않다. 그리고 생각보다 전문 쪽은 높지 않다. 이게 기준입니다. 그럼 준비나 공부는 어떻게 할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일단 의사소통 능력 같은 경우에는 수능 국어랑 비슷한 출제 방식으로 대비하시면 됩니다. 뭐 매산비 같은 거 풀어주시고요. 봉투 모의고사는 애초에 코레일 거 잘 나와 있으니까 사실 뭐 그걸 보는 건 뭐 두말할 필요 없겠죠. 그리고 비문학 지문으로 문풀 연습하시고요. 매산비가 뭐 결국 그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리 능력 같은 경우에는 응용 수리가 어쨌든 나오고 있는데 중에서 상유형 정도로 빠른 풀이 가능한 것 위주로 공부를 좀 해두세요. 빠른 풀이가 가능하다는 거는 뭐 대충 이런 것들은 이런 스킬이 있어야 하는 그런 좀 모음들이 있는 거 있죠. 그런 거 위주로 좀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게 좀 잘 통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물론 의도하고 내는 건 아닐 겁니다. 이건 빠른 풀이가 되는 걸 내야지 하고 내는 건 아니겠지만 대표 유형을 내고 있다는 의미인 거겠죠. 그 전년도나 전전년도의 문제들을 참고하시라라고 하고 이 출제 대행사한테 자료를 제공을 해주니까 결국 대행사들은 참고해서 대략적으로 어떤 대표적인 유형을 내면 되겠구나라고 잡을 겁니다. 시간이 짧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커트가 높기 때문에 문항 난이도는 중간급으로 내도 변별력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요건 그대로 유지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연산 위주의 자료 해석. 자료 해석이 보통 나오면 코레일의 자료를 많이 내다 보니까 대부분 수치로 되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인위적으로 내려고 하면은 수치가 아닌 것도 좀 낼 수가 있겠는데 어떤 코레일 관련 사업이나 이런 걸 내려면 결국 대부분 수치거든요. 그래서 연산 위주의 자료 해석을 좀 푸는 게 필요하다. 요게 있고요. 문제 해결 능력이 제일 난해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서울교통공사에서 나왔던 문제 해결 자원관리 유형을 참고하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기존에는 피셋이나 리트 기출 변형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출 변형 문제로 NCS에 나왔대요 하는 것들도 좀 보시면 좋겠죠. 검색하시면 될 거예요. 피셋 문제 해결, 리트 문제 해결 능력 이런 식으로요. 유형이요. 그래서 기출 변형 위주의 복모랑 기본서에 나오는 대표 유형을 보시면 어느 정도 맞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코레일 보시는 분들이 코멘트가 짧아요. 뭐라고 나오냐면 평이하네요. 예년처럼 나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복모나 유형서 정말 책 잘 나와 있다고 했죠. 이거 본 대로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거든요. 그냥 내 준비가 부족했지 문제가 완전 최악은 아니었어 라는 평가들이거든요. 그래서 무난하게 깔끔하게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코레일은 이 시중에 파는 문제집으로 충분히 준비가 잘 될 것이다 정도로 좀 짧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준비 잘 하셔서 좋은 결과 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기업으로 찾아올게요. 안녕.